광활한 우주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강철의 망령인 USG 이시무라호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엔지니어 아이작 클라크는 조용히 홀로그램 영상을 응시하며 자신의 연인 니코를 떠올립니다. 켈리온호가 이시무라 호의 경납고에 접근하자 알 수 없는 정적이 승무원들을 압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유도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켈리온호는 거칠게 함선 내부로 불시착합니다. 연기와 불꽃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이시무라, 호의 내부는 마치 도살장처럼 고요합니다. 아이작과 동료들은 서둘러 함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보안실로 향합니다. 공기 중에는 금속에 타는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가 뒤섞여 감돕니다. 벽면에는 누군가 피로 휘갈겨 쓴 듯한 기괴한 문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보안 통제실의 문이 열리자 기이한 소음이 환기구를 통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끔찍한 형체의 생명체가 떨어지며 동료 중 한 명을 덮칩니다. 인간의 형상을 했으나 뼈가 돌출된 괴물의 모습에 아이작은 얼어붙고 맙니다. 해먼드의 고함 소리에 정신을 차린 아이작은 반대편 복도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등 뒤에서는 괴물들이 철판을 긁으며 쫓아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몸을 던진 아이작은 문이 닫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괴물의 날카로운 손톱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를 파고들어 비틀어버리려 합니다. 다행히 문이 닫히며 괴물의 팔을 잘라내고 엘리베이터는 아래층으로 하강합니다. 고요해진 공간에서 아이작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함선의 기계음만을 듣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그는 바닥에 떨어진 플라즈마 커터를 발견하고 움켜잡습니다. 사지를 절단하라는 벽면의 혈흔을 본 그는 본능적으로 무기를 고쳐 잡습니다. 어두운 복도 저편에서 다시 한번 기괴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작은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전진하며 주변의 사소한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바닥에 흩어진 시체들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닌 잔인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갑자기 환풍구 덮개가 튕겨나가며 또 다른 괴물이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이작은 방아쇠를 당겼고 플라즈마 불꽃이 괴물의 다리를 정확히 관통합니다. 다리가 잘린 괴물이 기어오자 그는 무거운 장화로 괴물의 머리를 짓밟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아이작의 슈트에서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오며 열기를 식힙니다. 통신기를 통해 들려오는 동료들의 목소리는 노이즈로 가득 차 알아듣기 힘듭니다. 해먼드는 함선의 트램 시스템이 마비되었다며 이를 복구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아이작은 트램 수리실로 향하며 어둠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시선들을 느낍니다. 수리실 입구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승무원들의 흔적이 처참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는 정지장, 스테이시스, 모듈을 발견하여 자신의 슈트에 장착하고 기능을 테스트합니다. 오작동하는 고속 셔터에 정지장을 발사하자 시간이 멈춘 듯 느려집니다. 아이작은 이 기이한 기술들을 사용해 함선의 망가진 기계 장치들을 하나씩 고쳐나갑니다.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괴물들은 다시 한번 무리를 지어 그를 압박해옵니다.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투 속에서 아이작은 냉정하게 괴물들의 다리를 조준합니다. 쏟아지는 괴물들을 물리치며 그는 이 지옥 같은 함선에서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침내 트램 시스템이 재가동되고 함선의 통로가 다시 연결됩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함선 전체에 거대한 진동이 울려 퍼집니다. 정체불명의 비명 소리가 이제는 함선의 벽면 자체에서 들려오는 듯합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거대한 촉수가 아이작이 서 있는 플랫폼을 휩쓸기 위해 다가옵니다. 거대한 촉수가 플랫폼을 휩쓸기 직전 아이작은 간신히 옆으로 몸을 날려 피합니다. 그는 헬멧 너머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근처의 환풍구로 몸을 숨깁니다. 이제 함선의 동력을 복구하기 위해 위험이 도사리는 엔진 구역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아이작은 플라즈마 커터의 손잡이를 꽉 쥐며 어두운 통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합니다. 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끈적한 유기물이 카페트처럼 깔려 기괴한 소리를 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금속의 마찰음과 괴생 명체의 울음소리가 공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떨어진 무언가가 아이작의 어깨를 스치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를 잃어버린 슬래셔였으며 곧바로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릅니다. 아이작은 뒤로 물러나며 정확하게 괴물의 무릎 관절을 향해 플라즈마를 발사합니다. 다리가 잘려나간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 아이작에게 달려듭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괴물의 머리를 조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일격을 날립니다. 전투가 끝나자 아이작은 떨리는 손으로 무기를 재장전하며 주변을 살핍니다. 엔진실 제어반에 도착한 그는 시스템이 완전히 오프라인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수동으로 연료 라인을 연결해야 한다는 사실에 그는 한숨을 내쉽니다. 엔진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승강기는 기분 나쁜 쇳소리를 내며 작동합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괴이한 낙서들이 광기에 찌든 선원들의 마지막을 짐작게 합니다. 구석에 쌓인 시체 더미 사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선원이 기괴하게 몸을 뒤틀며 새로운 변종으로 변해갑니다. 아이작은 스테이시스 모듈을 가동해 괴물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듭니다.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그는 연료 공급 밸브를 힘껏 돌려 고정합니다. 연료가 흐르기 시작하자 거대한 엔진이 웅장한 진동과 함께 깨어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로 인해 파이프가 터지며 뜨거운 증기가 아이작을 덮칩니다. 그는 고통을 참고 키네시스 모듈을 사용해 떨어진 부품을 끌어당겨 구멍을 막습니다. 수트의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헬멧 안을 울립니다. 아이작은 산소 충전소를 향해 비틀거리며 복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산소를 흡입하자 흐릿해지던 시야가 서서히 돌아옵니다. 정적만이 감도는 복도에서 그는 잠시 니콜의 홀로그램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은 이 지옥 같은 배에서 유일하게 그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해먼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엔진 점화 장치가 고장났으며 이를 수동으로 연결해야 함선이 폭발하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아이작은 다시 한번 자신의 공구들을 점검하며 가장 위험한 중앙 코어로 향합니다. 코어 주변에는 수많은 네크로모프들이 먹잇감을 기다리듯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중력 공간으로 뛰어들어 추진기를 이용해 괴물들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합니다. 공중에서 회전하며 발사한 플라즈마, 탄환이 괴물들의 사지를 하나둘씩 분해합니다. 마침내 점화 레버를 당기자 눈부신 빛과 함께 함선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열풍에 밀려난 아이작은 벽에 부딪히며 거친 숨을 내뱉습니다. 그 순간 엔진실의 소음 사이로 멀리서 들려오는 니콜의 비명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환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머리를 흔들지만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아이작은 목소리가 들려온 의료구역의 폐쇄된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엔진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끔찍한 혈흔과 정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니콜과 똑같은 가운을 입은 여인이 뒤돌아선 채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이작은 니콜의 환영이 사라진 어두운 복도를 멍하니 바라보며 숨을 몰아쉽니다. 그는 니콜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의료구역의 육중한 보안문을 강제로 개방합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소독약 냄새와 뒤섞인 역겨운 부패취가 아이작의 코를 찌릅니다. 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점액질이 마치 혈관처럼 벽을 타고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벽면 곳곳에는 피로 적힌 알 수 없는 기하학적 문양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근처에 오디오로그를 재생하자 미쳐버린 의료진의 광기 어린 비명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로그 속의 의사는 환자들이 죽은 뒤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갑자기 천장 환풍구에서 금속이 긁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들려오자 아이작은 플라즈마 커터를 치켜듭니다. 작은 형태의 괴물인 루커들이 벽을 타고 빠르게 접근하며 가시를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작은 신속하게 조준을 변경하여 루커들의 촉수를 하나씩 절단해 나갑니다. 괴물들의 노란 액체가 사방으로 튀며 복도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전투를 마친 아이작은 거친 숨을 내쉬며 니콜의 개인 진료실이 있는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중력 회로가 고장난 듯 수술 도구들이 허공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아이작은 구석에서 스스로의 목을 그어 자살한 선원의 시신을 발견하고 멈춰 섭니다. 이시무라 호위 사람들은 네크로모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광기에도 사냥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작은 마침내 니콜의 이름이 적힌 진료실 문 앞에 도착하여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처참하게 약탈당하고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는 책상 아래에 떨어져 있던 니콜의 개인 녹화 장치를 간신히 찾아내어 작동시킵니다. 영상 속 니콜은 마커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아이작은 허공에 맺힌 니콜의 잔상을 만지려 하지만 손가락은 차가운 빛을 통과할 뿐입니다. 그때 복도 너머에서 거대한 덩어리가 벽을 부수고 나오는 육중한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불사신이라 불리는 헌터 네크로모프가 죽은 선원의 시체를 짓밟으며 나타납니다. 아이작은 서둘러 플라즈마 커터를 발사하지만 괴물의 팔다리는 순식간에 다시 재생됩니다. 이곳에서는 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헌터의 울음소리는 아이작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는 근처 산소 보급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산소 탱크 대신 기괴하게 변이된 고깃덩어리들이 벽을 덮고 있습니다. 함선 전체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대한 오염원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이작의 헬멧 속 산소 잔량이 위험 수위로 떨어지며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체력을 쥐어짜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폭발물을 설치합니다. 폭발과 함께 오염된 공기가 정화되지만 그 소동으로 인해 더 많은 괴물이 몰려듭니다. 아이작은 사방에서 몰려드는 네크로모프들을 향해 미친 듯이 플라즈마 탄환을 퍼붓습니다. 모든 적을 쓰러뜨린 후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니콜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릅니다. 갑자기 근처 모니터에서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다시 니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작, 나를 도와줘. 나는 식물 구역에 있어라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조차 할 겨를 없이 아이작은 다시 일어섭니다. 의료구역을 벗어나려는 찰나 함선 전체에 거대한 진동이 다시 한번 발생합니다. 외부 정거장의 산소 정화 장치가 파괴되면서 거대한 무언가가 함선 외부로 침입하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네크로모프가 아닌 함선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거대 생명체의 일부였습니다. 아이작은 눈앞의 거대한 위협을 보며 과연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깊은 의문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이한 것은 부서진 틈 사이로 들려오는 누군가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붉은 눈들이 동시에 떠오르며 아이작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많은 붉은 눈들이 아이작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아이작은 본능적으로 플라즈마 커터를 발사하여 가장 가까운 적의 다리를 절단합니다. 잘려나간 팔다리가 바닥을 뒹굴지만 괴물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기어옵니다. 그는 스테이시스 모듈을 과부하시켜 몰려드는 괴물들의 움직임을 강제로 멈춥니다. 마지막 괴물까지 처리한 아이작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기를 재장전합니다. 통신장치에서 해먼드의 다급한 목소리가 치직거리며 흘러나옵니다. 함선의 공기정화 시스템이 알 수 없는 유기체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작은 독성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수경 재배 구역인 하이드로포닉스로 향합니다. 구역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벽을 뒤덮은 노란 포자들이 보입니다. 기괴하게 변한 식물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며 공기 중에 독소를 뿜어냅니다. 아이작의 슈트 내에 산소 잔량 표시기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서둘러 산소 충전 스테이션을 찾아 슈트의 공기를 보충합니다. 벽 너머에서 함선 전체를 울리는 듯한 거대한 고동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닌 무언가 거대한 생명체의 심장 박동입니다. 아이작은
오염의 근원을 찾아 거대한 식량 저장고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떨어진 변이 된 가디언이 비명을 지르며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이작은 화염 방사기를 꺼내 밀려드는 유기물들을 태워버립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네크로모프들은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작은 탄약을 아끼기 위해 주변의 폭발성 가스통을 염동력으로 잡아 던집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마침내 저장고로 향하는 길이 열립니다. 저장고 안은 이미 인류의 상식을 벗어난 거대한 육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레비아탄이라 불리는 함선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 괴물입니다. 아이작은 무중력 공간으로 뛰어들며 슈트의 추진기를 가동합니다. 레비아탄이 거대한 촉수를 휘둘러 공중에 떠있는 아이작을 공격합니다. 그는 공중을 회전하며 간신히 파괴적인 일격을 피합니다. 촉수의 마디마다 빛나는 노란 약점을 포착한 아이작이 조준을 시작합니다. 강력한 플라즈마 탄환이 적중하자 괴물이 고통스러운 굉음을 지릅니다. 화가 난 레비아탄은 입에서 거대한 독성 덩어리들을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아이작은 염동력을 이용해 날아오는 투사체를 다시 괴물에게 되돌려줍니다. 자신의 공격에 맞은 괴물은 중심부의 거대한 입을 활짝 벌립니다. 지금이 기회임을 직감한 아이작은 모든 화력을 중심부에 쏟아붓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사투 끝에 레비아탄의 심장이 터져나가며 액체가 분출됩니다. 괴물은 힘을 잃고 서서히 무너지며 함선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공기 정화 시스템이 가동되며 수경 재배 구역의 독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이작은 헬멧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려 하지만 여전히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때 니콜의 환영이 저 멀리 안개 속에서 다시 나타나 손짓합니다. 아이작은 그녀를 부르며 쫓아가려 하지만 환영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자신의 정신이 점점 마커의 영향력에 침식되고 있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갑자기 함선 전체에 거대한 충격이 가해지며 중력 장치가 요동칩니다. 외부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이시무라 홀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려 퍼집니다. 아이작이 창밖을 내다보자 행성 표면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촉수가 함선을 감싸고 있습니다. 창밖을 가득 채운 거대한 촉수들이 함선 전체를 비틀어 짜기 시작합니다. 아이작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화물 구역 데크를 향해 달립니다. 통로의 벽면은 이제 차가운 금속 대신 끈적한 살점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썩은 고기 냄새와 금속 타는 냄새가 뒤섞여 진동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체모를 속삭임이 아이작의 머릿속을 갉아먹습니다. 그는 화물창 입구에서 굳게 닫힌 강철문을 강제로 개방합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거대한 레드마커가 방 한가운데에서 기괴한 빛을 내뿜습니다. 아이작은 이 저주받은 유물을 행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중력 적재 장치를 가동하여 마커를 운송 셔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수십 마리의 슬래셔들이 비명과 함께 쏟아져 내립니다. 아이작은 플라즈마 커터를 발사하여 가장 가까운 괴물의 다리를 절단합니다. 잘려나간 살점들이 사방으로 튀며 금속 바닥을 검게 물들입니다. 괴물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끊임없이 아이작을 향해 기어옵니다. 아이작은 스테이시스 모듈을 사용하여 적들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듭니다. 그는 탄환이 바닥나자 근처에 있던 강철 파이프를 집어들고 휘두릅니다. 전투가 거듭될수록 아이작의 슈트는 점점 더 파손되어 갑니다. 마커에서 흘러나오는 웅웅거리는 진동음이 바닥을 타고 전해집니다. 죽은 선원들의 영혼이 벽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환각이 보입니다. 니콜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한번 처절하게 울려 퍼집니다. 아이작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마커를 셔틀에 고정하는 잠금 장치를 누릅니다. 거대한 기계팔이 마커를 들어 올려 수송함 내부로 밀어넣습니다. 이제 이 모든 악몽의 근원을 행성으로 내려보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행성 표면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고동 소리가 함선을 뒤흔듭니다. 하이브 마인드가 마커의 귀환을 거부하며 함선을 향해 촉수를 뻗습니다.
아이작은 서둘러 셔틀 발사 시퀀스를 강제로 실행합니다. 이시무라 호이 엔진이 폭발하며 셔틀을 행성 궤도로 밀어냅니다. 중력 가속도로 인해 아이작의 몸이 조종석 시트에 강하게 밀착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행성 지표면은 거대한 살덩어리들의 바다와 같습니다. 셔틀은 중력 인력을 이기지 못하고 행성 표면을 향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작은 필사적으로 조종간을 당겨 착륙 장치를 전개합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셔틀이 행성에 기괴한 대지 위에 충돌합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아이작은 깨진 유창 너머로 마커의 잔해를 바라봅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셔틀 문을 발로 차서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곳의 흙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발 아래에서 꿈틀거립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하이브 마인드의 포효가 대기를 진동시킵니다. 아이작은 마커가 이곳에서 모든 네크로모프를 조종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는 마커를 원래의 받침대에 고정하기 위해 무거운 걸음을 옮깁니다. 발을 뗄 때마다 바닥에서 솟아오른 작은 촉수들이 그의 다리를 감싸려 합니다. 아이작은 고통을 참고 마커의 기단부에 도달하여 고정 절차를 시작합니다. 마커가 받침대에 결합되자 눈을 멀게 할 정도의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환각 속의 니콜이 이제는 괴물의 형상으로 변해 아이작 앞에 나타납니다. 아이작은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땅 밑에서 거대한 하이브 마인드의 본체가 솟구쳐 오릅니다. 산만한 크기의 괴물은 아이작을 한 입에 삼킬 듯이 거대한 아가리를 벌립니다. 아이작이 무기를 치켜들었을 때 발밑의 지반이 완전히 무너지며 어둠 속으로 추락합니다. 붕괴하는 지면 아래로 추락하던 아이작은 간신히 금속 구조물을 붙잡으며 멈춰 섰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산산조각난 채석장, 한복판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마커가 기괴한 붉은 광채를 내뿜으며 공중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통신장치에서 니콜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아이작의 정신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니콜의 영상은 평소와 달리 일그러진 괴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작은 그녀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잔혹한 진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모든 환영은 마커가 그를 조종하기 위해 만들어낸 치밀한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아이작은 마커를 파괴하기 위해 장치를 작동시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행성 깊숙한 곳에서 대지를 가르는 거대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네크로모프의 근원인 하이브 마인드가 마침내 그 거대한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이브 마인드는 아이작을 으스러뜨리기 위해 거대한 촉수를 휘둘러 공격해왔습니다. 아이작은 플라즈마 커터를 움켜쥐고 괴물의 약점인 노란색 농포를 조준했습니다. 첫 번째 탄환이 괴물의 가슴에 박히며 역겨운 액체가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괴물은 고통의 겨운괴음을 내지르며 아이작의 RIG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작은 살아남기 위해 미친 듯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이브 마인드의 촉수가 아이작의 다리를 낚아채 허공으로 들어올렸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상태에서도 그는 괴물의 입 주변에 있는 마지막 약점을 포착했습니다. 최후의 일격이 명중하자 하이브 마인드는 거대한 신음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이제 행성이 완전히 붕괴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분뿐이었습니다. 아이작은 온 힘을 다해 탈출용 셔틀이 있는 착륙장으로 질주했습니다. 발밑의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 그는 셔틀의 입구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조종석에 앉아 미친 듯이 이륙 시퀀스를 가동했습니다. 엔진이 점화되고 셔틀은 중력을 이겨내며 행성 표면을 박차고 올랐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는 순간 거대한 행성이 폭발하며 우주 공간에 화염을 흩뿌렸습니다. 아이작은 헬멧을 벗어 던지고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조용한 셔틀 내부에는 오직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옆자리에 있는 니콜의 영상을 다시 한번 켜보았습니다. 영상 속 니콜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세상에 없지만 아이작은 그녀를 마음속에서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시무라 호에서의 지옥 같은 시간은 끝났지만 그의 영혼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아이작은 자동 항법 장치를 설정하고 머나먼 지구를 향해 기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셔틀 내부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기이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이작은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강렬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두운 셔틀 뒷좌석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픽투성이가 된 니콜이 앉아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작은 비명을 지르며 현실과 환각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을 한번 깜빡이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커의 영향력은 행성이 파괴되었음에도 여전히 그의 뇌리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다시 앞을 응시했습니다. 셔틀은 끝없는 우주를 가르며 평화를 향해 혹은 또 다른 투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아이작의 긴 사투는 마침표를 찍었고 이시무라 호위 비극은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